자,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있는 날이었죠.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또 파행입니다. 또 파행. 뭐 몇 번째 파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한번 보시죠. 어제 피고인 이화영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왜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있잖아요. 이 서민석 변호사는 그동안 이화영 씨 부인은 저 서민석 변호사 좀 잘라야 됩니다. 해임시켜야 돼요. 이렇게 주장했던 변호사. 그런데 정작 피고인 이화영 씨는 무슨 소리? 나는 서민석 변호사의 변호를 계속 받을 겁니다. 이랬던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가 어제 재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계를 냈어요.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화영의 배우자가 백모 씨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서민석 나를 자꾸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 변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피고인 이화영 씨는 변호를 받아야 되는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재판은 또 파행이 됐습니다. 검찰 측에서 법정에서 오늘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기 말이에요. 단순히 가족 간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라는 것은 남편 이화영과 부인 백모 씨 간에 이런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나 견해 차이로 보기 어려워요. 피고인 이화영이 법정에서 진술을 못하게 무엇인가 조직적 사법 방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검찰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론은 오늘 재판도 파행이었습니다. 정미경 최고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금 검찰이 이 이화영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조직적 사법 방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이화영이 입 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법정에서 이화영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선 변호인을 빨리 임명해달라, 선임해달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이. 맞아요. 예. 그래서 오후에 국선 변호를 선임해서 오후에 재판 다시 재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측의 이야기를 네. 법원도 재판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재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화영 씨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에서 네. 자기 또 다시 변호인 정리해서 다시 사선 변호인 하고 싶으니까 재판 연기해달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조직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사법 방해가 있다라는 거를 재판부와 검찰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오후에 재개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쭉 기자가 올려준 이 전문을 보니까 아마 이화영 씨를 상대로 한 재판은 오늘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따라서 이화영 씨를 상대로 한 오늘 재판은 파행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신 오후 재판에는 이화영 씨는 없어요. 이미 지금 법정을 나갔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오후 재판에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화영 씨 재판 오늘도 파행 이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씨의 부인 백모 씨가요, 지난달 26일 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주장을 이어간 바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이재명 당국은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변호사 입을 것 이화영 입인데 네.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예.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에 하고 본인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이재명 당부 그거를 불면은 예.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오늘 법정에서 검찰 측에서는 조직적 사법 방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법정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검찰 측이 법정에서 쭉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오늘 검찰 측이 제시한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검사가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법정에서. 7월 13일 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이화영 측근과 만나갖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배우자와 통화한 일이 있었죠. 박찬대 최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7월 18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화영 배우자가 민주당에 탄원서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월 25일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이화영 배우자가 법정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재판이 공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8월 8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법무법인 덕수에 김형태 변호사라는 분이 또 느닷없이 나타나서 뭐 사임계 같은 거 던지면서 중도의 법정을 퇴정하면서 재판이 공전되지 아니했던가요? 오늘 재판도 결국은 공전. 이게 오늘 검사 측이 제시한 그동안의 사례들이었습니다. 사법 방해가 의심된다. 뭐 이것이죠.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은 쭉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피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마피아 영화요? 네,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그 마피아 영화에 보면 그런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마피아 두목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와 관련된 최측근이 그와 관련해서 구속이 됐어. 이 사람이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입장을 바꿔서 진술을 바꾸기 시작해. 네. 그랬더니 갑자기 줄줄이 그냥 콩복듯이 상황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뭐 변호인들도 사임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다음에 중간 보스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도 소란이 벌어지고 뭐 이런 마피아 영화인데 이게 뭐 이 사건과 뭐 같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기자 생활 오래 해봤지만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보셨다. 네, 어떻게 그 부인이 법정에서 등장해서 야, 당신 말이야, 나 이렇게 진술 안 하면 가족 관계 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 관계 없다고 왜 말 못해? 뭐 이렇게 고함을 치고 방송에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하고 변호인한테 아니 본인이 무슨 권리로 변호인에게 이걸 내라 마라 그렇게 지시를 하죠? 예. 그러면서 추정하기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회유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과 뭐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아 진짜 마피아 영화와 비슷하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이게 모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조금 전에 검찰이 밝혔다는 그동안의 그 사례들 언급된 그래픽 있죠? 준비되는 대로 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이화영 씨가 검찰에 나와가지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에 그런 진술을 했다라는 게 그 검찰 진술했다라는 시점이 7월 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7월 13일부터 1년의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박찬대 최고가 이화영 씨 측근 만나고 그 자리에서 박찬대 최고가 이화영 씨 부인 백모 씨랑 통화하고. 근데 이 지금 검찰이 밝힌 오늘의 이 사례들에서 이화영 씨 부인이 빠지지가 않아요. 다 이화영 씨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김형태 변호사 저 부분? 글쎄요. 김형태 변호사도 어찌 보면 이화영 씨 부인과 같은 취지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변호사가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민변 창립 멤버. 그러니까 이화영 씨 부인이 쭉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화영 씨의 배우자 백모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서 이재명 연루를 인정한 이화영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해석이 나왔는데 우리 법조인이신 장윤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사실 검찰의 시선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이화영 피고인의 진술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변호인이 없어도 피고인은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판이니까요. 그리고 법무법인 해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결격 사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법인이란 건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가 있는 건데 거기 소속의 다른 변호인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올 3월에 갔거든요. 그렇다면 이화영 지사를 변호하는 변호인과 또 한 변호인은 사회이사 쌍방울의 계열사에 적을 두고 있다. 이게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과의 신뢰관계 등등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정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가족과도 많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접견을 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뭐 진술서를 내려고 했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의사를 확인하느라 그 부분이 지연됐던 거 아닙니까? 변호인도 본인이 기본적으로는 선택을 받는 입장이지만 이런 신뢰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본인이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화영 씨 재판이 여러모로 이례적인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아는 법조인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야, 나 진짜 이런 경우 처음 봐. 어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화영 씨 재판이 거의 한 2달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공전 상태일 것 같습니다. 7월 25일 날 왜 이화영 씨 부인이 법정 나와갖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화영 당신 정신 차려! 뭐 이러면서 재판 파행됐죠. 8월 8일 날 김영태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에 나오면서 왜 사임계 던지고 퇴정하면서 재판 파행됐죠. 오늘은 또 이 서민석이라는 변호사가 저 이화영 씨 부인이 자꾸 날 비난해서 나 변호 더 이상 못 맡겠어요. 사임계 내면서 또 파행됐죠. 그러면 이화영 씨는 국선 변호인을 아마 선임을 할 겁니다. 또 국선 변호인은 사건 기록 같은 거 이거 검토하려면 최소 1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화영 씨 재판은 돌아가는 거 보면 한 9월 중순 이후 9월 말쯤이나 돼서야 재판이 정상화될 것 같다. 근데 저것도 모르겠어요. 이화영 씨 재판은 워낙 이런저런 이변이 많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이화영 씨 재판에 왜 이렇게 뭐랄까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법정에서 부부싸움 일어난 거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법방해를 하겠습니까? 허허. 그냥 조금 파행된 정도지. 제가 봤을 때 사법방해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유 협박을 통해 가지고 증언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는 이게 사법방해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회장이 800만 달러는 북한으로 송금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중에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옥류관 1호 사업 한국에 들려오는 거 이런 계약금이고 3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이 방북하기 위해 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방북하기 위해서 김성태 회장 방북을 위해서 통일부 차관에 현대아산의 본부장까지도 영입하고 어허. 그렇게 해서 북한에 본인이 가려고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서 수조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게 대북 테마주라고 해서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돈을 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검찰은 그 주장대로 해가지고 플리바게닝해서 그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특정경제 가정처벌법에 예. 재산 해외도피도 아니고 그 다 10년 이상이거든. 10년 이하, 어허. 10년 이상인데 그거 아니고 예. 외국한 거래법 1년 이하에 이걸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예. 봐주기 기소를 했는데 이게 플리바게닝에 의심이 된다 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 재판이 흘러가고 부인이 나와서 재판장에서 소란 피운 거는 뭔가 좀 잘못한 거긴 하지만은 왜 검찰이 회유 협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범죄자로 더 씌우냐 예.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데 그게 저는 사법방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뭐냐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제가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사요? 이제 봐주면 안 돼요. 제가 어허. 볼 때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예. 처음에는 이화영 부인을 만났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전화했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접촉했다는 얘기도 아예 안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아니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가지고 그 이화영 부인하고 뭐 바꿔줘서 전화 통화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 왜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사가 들어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그걸 미리 지금 밑자락을 깔면서 자기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예. 결국은 거짓말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냥 뭐 단순한 예. 자기들의 뭐 얘기를 하고 검찰이 뭐 증언 조작을 하고 뭐 증거를 조작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허.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이 사법방해가 뭔지를 수사를 해서 검찰이 밝혀줘서 연루된 사람 다 구속해야 됩니다. 자, 예, 김정혁 위원장님. 근데 이게 매우 간단한 게요. 네. 저 부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이전에 계속 수사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법정에서까지 저렇게 소란을 피운 건 딱 한 가지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방북 사실을 보고를 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화살이 돌아갈 그런 근거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민주당과 저 부인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모든 판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 조 부위원장님은 부인이 왜 우리 남편 범죄자로 더 씌우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정반대죠. 왜? 저게 자기 남편은 자기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다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예. 아, 내가 보고했어. 내가 나한테 다 책임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자기를 지금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죄를 덜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허. 그 부인은 거꾸로 야 이재명 지사는 아니고 네가 다 했다고 얘기를 하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저분이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뭐가 있는 겁니까?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남편이 검찰의 회유 협박에 못 이겨서 그걸 시인하면서 그 범죄자가 되는 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 회유 협박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니 얘기를 하세요?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에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유 협박에 의해 가지고 내가 검찰에서 거짓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법정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틀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동안 검찰이 아니 하는 옥중 방식을 편지를 써갖고 내 가지고 자기가 마치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무슨 법정에 나와서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이화영 피고인이 그런 얘기 한 적 그 있습니까? 법정에서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보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예. 인정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씨 재판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연속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채널 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그동안에는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다. 검찰이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달 말쯤에 이재명 대표를 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백현동 사건과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묶어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채널A 조금 전에 단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